남편분의 물건을 지금 정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인 명의로 왔죠. 정여세 문제는 배우자의 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정여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1편에 그 양도세, 합산과세에 대해 공부를 좀 했습니다. 1편에 이어서 2편에 부부간 정려를 활용해서 양도세 절세 방안을 이제 공부할 건데요. 1편에 공부했던 그 합산과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2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편에 합산과세하는 방법하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를 이해해야지만 자연스럽게 부부간 정려를 활용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좀 나눴는데요. 영상이 길어지면 또 안 보시고 나가버린다고 하셔서 부득이 또 두 편으로 또 나눠 올리는데, 또 이 편 나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래의 그 질문의 내용으로 조금 들어와서, 양도시 계산을 할 때 부인은 A 물건을 5월달에 양도를 했어요. 실제로 상가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 차액이 2억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도 차손이 났다는 겁니다. 양도 차손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낼 게 없죠. 기본 공제 받을 것도 없고 세율이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남편분 명의로 12월 달에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은 양도 가액이 6억이에요. 그리고 취득 가액은 3억입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한 3억 정도가 났습니다. 양도 차익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이렇게 제일 처음 이제 합산과세가 된다라고 하니까 부인과 남편은 부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합산과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문의가 온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는 별산제입니다. 부부 별산제고 1세대를 묶어 있는 비과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맞추겠지만, 부인은 부인대로 양도 차손이 났다 하더라도 요걸 합산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남편이 12월 달 양도하는 부분은 세금이 8,92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없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이 물건은 지금 아직 양도를 안 했죠. 부인은 지금 A란 물건을 5월달에 양도를 했고, 남편분은 아직 12월 달에 양도를 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저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보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먼저 남편분이 양도를 하기 전에 합산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먼저 매도를 하기 전에 선정려를 하는 겁니다. 선정려를 하고 부인 이름으로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일단 납세 의무자가 남편이 가지고 있지만 정려를 통하면 부인 명의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부인으로 바꾸죠. 부인으로 바꾸고 이것을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여세를 6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려를 하게 되면 정여세는 나오는 게 없으니까 취득세가 있겠죠. 부인 명의로 취득할 때 그것을 계산으로 해봤을 때 취득세는 한 1,6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합산을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내용보다 요게 효용성이 더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납세 의무자를 부인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양도 차액이 A란 물건은 지금 차손이 마이너스 2억이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분의 물건을 지금 정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인 명의로 왔죠. 정여세 문제는 배우자의 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정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3억은 양도 차익이 난 거고, 부인 명의로 상가는 양도 차손이 2억이기 때문에 요거를 합산을 하면 잘못됐네요.
요건 1억입니다. 1억. 1억으로 해서 이제 합산과세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250만 원 차감하고 그러면 9,750만 원입니다. 9,750만 원에 양도 그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35%, 35%의 누진공제 1,490만 원. 그렇게 하면 양도세가 1,925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절세 방안을 들이갖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8,925만 원이 나왔는데 양도세는 1,925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정렬을 하면서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 부분은 1,600만 원. 이런 부분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돈이 들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3,522만 5천 원에 대해서 충분히 8,900만 원만큼 나올 수 있는 세금이 3,522만 원으로 줄게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거의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세이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거리두기 차원에서 똑같은 강의를 A반, B반, C반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강의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절세 방안이라든지 또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다음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1등 투자가가 될 수 있는 어떤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